많은 사람들이 최순실 씨만 나타나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해야 수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권력 서열 1, 2위를 다투고 있는 정유라, 최순실 모녀는 독일에 유령 가족 회사를 만들고 창조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망친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침묵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는. 제 마음은 무겁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떠한 사심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오늘 정치권 상황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뭐 엠바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네요. 그죠? 엠바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그 발표, 네. 그게 좀 엠바고로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동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 그 워딩 얘기하면은 철저히 검찰 수사하라 얘기했는데요. 아니 철저히 검찰 수사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전 그건 아닙니까? 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어느 누구라도 네. 이거는 거의 유체이탈 화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가 사실 웬만하게 언론 보도로 대개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고 또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했고 네. 어느 누구라도 그 재단의 돈이 유용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 네. 그렇죠? 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왜 필요한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재단이고 여기에 그 공연이 여기에 자꾸 의혹 같은 거 이런 거 눈덩이처럼 불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방점이 뒤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자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이미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네. 거기가 그 뭐 검사 3명이 달라붙었다고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롯데 수사를 뭐 130 며칠간 했는데 검찰들이 그것도 형사부가 아니고 특수부에서 어마어마한 인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했던 비자금 못 밝혔어요. 그러고서 그냥 롯데 수사 끝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거야말로 저희가 보기엔 권력형 비리인 것 같은데 이거를 평상시에 부동산 수사 열심히 하던 검사들 3명이 이걸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발언은 검찰 수사를 해보라는 얘기,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뒤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별 의혹이 없다는 쪽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사 검사 3명이라는 건 뭡니까? 형사 8부에 배당을 했거든요. 형사 8부. 형사 8부는 평상시에 부동산 관련 수사를 주로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하다 이런 얘기네요. 저는 오프닝에 그나마 참 대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검찰 수사라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출구 전략이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미르와 K 재단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뭐 최순실 씨 문제와 함께 특히 이 재단 자체의 돈이 최순실 씨가 만들어 놓은 컴퍼니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갔다라는 정황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지난 원래 월요일 날 수석 비서관 하려고 했는데 그걸 연기해서 지금 오늘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오늘 검찰 수사를 이제 뭐 등등의 어떤 수사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꼬리 자르기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현재 상황 자체를 도저히 지금 더 놔뒀다가는 사실 의혹 자체가 지금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연설문을 갖다가 최순실 씨가 이제 첨삭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그러니까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만약 청와대가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말만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하나 아쉬운 게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예전에 정윤회 씨 이야기 나왔을 때는 정윤회 씨는 나를 떠난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 관계를 분명히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위에 만난 적도 없고 나를 떠난 사람이다라고. 근데 오늘 최순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어떤가 지금 왜냐하면 모든 의혹들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인데 그럼 대통령께서 나 이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청와대 들어와서는 만난 적도 없다. 나를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거든요. 근데 왜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요? 아까 그 화면 보세요.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젊었을 때 그 최순실 씨하고 같이 옆에 있었던. 야, 그 사진 저게. 저거 보니까 아니, 저게 1979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26년이 36년이 36년이 지났는데 37년이 지났죠. 예.
두 분이서 지금도 이제 굉장히 하여튼 뭐 아니, 가까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 측근으로. 시점부터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 거예요. 그죠? 최순실 씨 뭐 잘 알잖아요. 그 최태민 목사의 의붓 딸입니다. 의붓 딸입니까? 의붓 딸입니다. 친딸이 아니고요? 네, 그 의붓 딸이죠. 왜냐하면 저 최태민 목사가 워낙 부인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네. 의붓 딸인데 저 시절에 이제 새마음봉사단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총재가 그 박근혜 당시 영예고, 네. 그다음에 그 대학생 연합회가 있었어요. 네. 그 대학생 연합회 회장이 당시 단국대 대학원 1학년인 최순실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부터 이 한마음봉사단, 새마음봉사단 일하는 걸로 해서 엮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삼성동에 사실상 칩거를 하잖아요. 네. 그 시점에도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옆에서 끊임없이 보좌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만났어도 최순실 씨하고 계속 만났던 것이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목욕탕도 같이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91년에 박지만 씨하고 박근영 씨가 그러니까 저 박근혜 탄원서를 대통령 냈죠. 탄원서를 노태우 대통령한테 냈잖아요. 언니를 최태민 목사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정윤회 씨 문건 나왔을 때 박지만 씨가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피보다 진한 물입니다. 최순실 씨가. 아, 그 박지만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얘기한 거예요.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아. 하실 말 웃으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저렇게 강조하신 게 이 문제는 이제 원래 재단이라는 건요. 기부금을 받으면 이 기부금을 상당 부분을 은행에다 예치를 해서 그 이자 돈으로 이제 움직여가는 게 재단의 기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르와 그 K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800억을 모금을 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620억을 가용 쓸 수 있는 바로 써버릴 수 있는 그 돈으로 하고 기본 재산은 150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 기본 재산 150억 원이 건드리지 못하는 돈이고 620억은 그냥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건 대단하네요. 보통 재단은 그렇게, 그렇게 안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자 돈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재단에 한 누구 이제 이자 몇 % 받아서 이제 움직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재단이 지난번에 그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모든 문서를 다 파쇄해서 막 버리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이 재단의 돈이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그 독일에다가 호텔 하나 인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연 1억 원씩 그 승마 교육안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돈이 자기 돈으로 했을까요? 남의 돈으로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부분 등등이라든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국기를 흔들 수만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것 중요성을 근데 이해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자금 운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누구라도 어느 누구나 여기는 뭐 당연히 최순실 씨도 포함되는 거고. 포함되는 얘기죠. 이러면 이제 제대로 아니 그 수사할 최순실 것이라는데. 씨뿐만 아니고 그거는 교과서 같은 얘기라니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 누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거를 밝혀내는 게 검찰의 임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검찰사를 볼 때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손댄 검찰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거의 없었죠. 아니면 뭐 저기 정권 거의 말에는 없습니다. 있었어요. 정권 말에는 있었는데 네. 여하튼 거의 없었습니다. 네.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 자 지금 대통령의 저런 얘기 이미 검찰에서 형사 8부에다 맡겼어요. 이거를 네. 맡겼는데 형사 8부는 검찰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들여다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제대로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인 데예요. 거기가. 왜 거기다 맡겼을까요? 그건 뭐 다시 달리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정말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면 그 형사 8부를 확대 개편해서 거기에 한 검사 한 그 10대 명 정도를 더 추가로 투입해서 수사한다면 저희가 혹시 일말의 기대라도 걸어볼 수가 있겠죠. 네. 그건 지켜봐야 되겠네. 근데 뭐 연설문을 이렇게 뭐 작성하는데 또 최순실 씨가 또 이게 관여해서 그 연설문에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미스가 났다. 네. 실수가 좀 잦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믿고 싶지 않은데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실이 있는데 거기에 설마 개입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희도 개입했을 거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개입했다는 같은데. 그 말이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죠. 어? 고영태라는 사람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40살짜리 20살인데 뭐 거의 20살 차이가 나는데 최순실 씨하고 거의 반말할 때도 있다. 뭐 이런 그 고영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최순실 씨가 한국과 독일의 더 블루케이라는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요. 거기에 다 여기에는 이사로 돼 있고 저쪽엔 대표로 돼 있는 사람이 고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영태라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계의 황태자라는 차은택 씨가 있었죠. 네. 그 차은택 씨를 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한테.
소개하고 나서 나중에는 차은택 씨하고 의견이 엇갈려서 아마 고영태 씨가 좀 밀린 것 같은데 네. 이 고영태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영태 씨 증언이라고 지금. 고영태 씨가 지금은 최순실 씨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차은택 얘기하시는 씨하고 겁니까? 그 거리가 멀어져서 사실은 최순실 씨하고도 좀 멀어졌다고 봐야죠. 아, 예. 근데 자기가 옛날에 보니까 뭐 취미가 회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최순실 씨라고 안 하고 회장님이 취미가 또는 하여튼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 연설문 고치기 뭐 이런 건데 그 연설문이 대통령 연설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정말 어마어마한 무슨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좀,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좀 정황을 야, 말씀드리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요.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게 대통령의 그 연설 한 문장 한 문장 조사 하나하나가 국가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건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외교, 때문에 국방, 뭐 내무부 전부 다 움직이는 게 그렇기 그 도만 이런 도사 하나도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고영태 씨가 얘기한 게 최순실 씨가 그 취미로 그걸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과장이냐 믿고 아니면 싶지 사실이냐 않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영태 씨가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참나. 고영태 씨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저거를 한번 뭐 살펴보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이게 말이 됩니까? 학생들이 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해 혼이 비정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옛날에 얘기도 이제 하고 그 칼럼을 쓰면서 뭘 몇 가지를 썼냐 하면 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박들 핵심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당이 있을 때 저녁에 이제 한참 상의를 하고 헤어진답니다. 네. 내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로 이제 결정하고 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항상 내용이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도 그 친박 누구 얘기입니까? 네, 그런 뭐 이름을 밝힐 수는 네. 없는데 그분들 이제 그렇게 몇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도저히 그렇게 이해를 못하게 왜 집에만 가시면 이게 바뀌어 오는가 아침에 네. 메시지가.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부 비서관들은 그럼 도대체 그럼 한번 집 앞에서 누가 좀 지키기라도 해봐라. 도대체 누가 더 가는지 실세가 누군지 이런 이야기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연설이라는 게 뭐냐면 연설 비서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 사람이서 이제 수석 비서관들하고 등등 의견을 모아서 네. 작성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최근까지 있었던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 국문학과를 나와서 아주 문장을 잘 쓰는 분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두셨죠. 네, 그만두셨는데 그분은 뭐 제가 잘 알지만 그럼 그만두신 이유가 그러니까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문가의 글인지 아니면 조금 전문가 아닌 사람의 글인지 지금 왜냐하면 말의 어법이 안 맞고 문법이 안 맞으면 네. 사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글 보면 다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바꾸는데 근데 그동안에 몇 가지 연설을 보면 좀 이게 문장이 안 맞는 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뭐 혼이 비정상이라든지 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일반 쓰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거 컴퓨터 그래픽 좀 말이 안 됐던 것 좀 띄워주세요, 우리 PD. 예. 그런 것들을 정황을 보면서 네. 그럼 이게 과연 그럼 결정적으로 했던 게 실패한 쥐덫 뭐 이런 거 그렇죠. 원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리순 감옥이라든지 뭐 이런 네. 거 있었잖아요. 하얼빈 감옥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사례들을 보면 네. 이게 과연 그럼 전문가가 마지막에 보고서 넘긴 것이냐 아니면 바로 대통령 연설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바꾸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증언이 나와서 이 두 이야기를 엮어서 보면 혹시나 이제 그런 가능성, 즉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마지막 원고를 가지고 있을 때 혹시나 만약에 최순실 씨가 이걸 갖다가 고쳤다라면 이거는 사인이 공적인 일에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아까 그 CG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내용이요. 사실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뭔가 의혹들이 있었다. 그때 말이 많았던 그 연설문의 일부인데 여기에 뭐 최순실 씨가 뭐 개입했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연설문을 고치는 게 뭐 취미였다라는 그 최측근, 또 최순실 씨의 최측근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 문제가 됐던 연설문의 그 부분들 그리고 실수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골라서 한 거지 의혹일 뿐입니다. 예, 이게 또 오해가 돼서 이걸 고쳤다라고 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영태라는 사람이 과장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러나 하여튼 관심은 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바로 저런
뭐 말실수나 여러 가지 그 이른바 팩트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 착오가 혹시 이거랑 뭐 이렇게 이제 그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말이 사실인지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치고 뭐 저 고치는 게 취미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그것부터 근데 규명을 이걸 해야 어떻게 된다는 사실인지 규정합니까? 어떻게 규정합니까? 이걸 어떻게 규정합니까? 규정 그거는- 못해요. 이건 죽을 때까지요. 아니, 그건 조사해 보면 나오죠. 연설비서관이 자기가 쓴 거 하고 저 나중에 대통령한테 갔는데 그럼 그 나온 거 하고 그럼 대통령이 고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럼 할 수 없는 그럼 거죠. 끝난 거죠, 뭐. 그러나 뭐 이건 또 못 잡아요. 박근혜 대통령 정직하신 분이니까. 아, 대통령이 네. 대통령께서 나는 고치지 않았다. 아니 연설비서관 너는 원래 여러 이렇게 가지, 보냈니? 여러 나는 가지 원래 고치지 방식으로.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그러니까 거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여러 가지로. 네. 근데 여기 이제 꼭 그 검사 같듯이 뭐 이제 검사 가시면 잘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니 고영태 씨의 그 증언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거 혼을 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무자들을. 네. 그 누구를 혼냈겠습니까? 누가 만약에 누구를요? 여기서 이 혼을 냈다. 만약에 그 연설문 때문에 네. 누구 혼을 냈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혼을 냈겠냐 이거죠. 이제 그걸 한번 상상에 맞게 보면. 아 잠깐만 누가 누구에게 혼을 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연설문 가지고 연설문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실무자들을 혼을 냈다라고 아,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요? 네,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그럼 혼을 낸 비서관 당사자가 혼냈겠죠. 누구겠습니까? 비서관 혼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잘못되면 애먼 사람을 불러다 혼낸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그러니까 고친 거는 자기가 고쳤으면서 엉뚱한 사람을 불러다 혼낸다는 그런 식의 코멘트가 돼 있거든요. 아, 그 지금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이소야, 웃지 말고, 질문하지 웃지 마십시오. 말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최순실 씨가 결국 공적 영역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이제 정황적인 이야기. 청와대는 물론 지금 전혀 아니라고 그러죠. 할 수 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청와대는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최순실의 존재를 알 테고 만약 네.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아마 고영태 씨가 이런 이야기 했을 텐데 이게 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을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그만두신 그래서 한번 분 때문에. 섭외를 한번 두셔야 돼요. 네, 그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아니 그분 그분은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면 그분은 공기업에 지금 임원으로 계십니다. 아 공기업 임원으로 가셨습니까? 그럼 또 말 못하는 거죠. 그럼. 아 지금 말 못하죠. 예. 아 누군가 이 진실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뭐 의혹만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진실을 좀 얘기했으면 왜냐면 이런 의혹이 나왔으니까 이런 진술이 나왔으니까 이걸 확인하고 하는 건 또 우리 언론의 의무니까 네, 이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14년 정계 은퇴 선언하고 강진에서 집거했던 손학규 더민주 상임고문이 2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더민주당을 탈당했어요. 그죠? 아니 탈당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계에 복귀하려면. 왜 그러냐면 지금 더민주당은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사실상 친문재인 당이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손학규 전 고문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 친문재인 그 의원들 때문에 사실은 자기 뜻을 펼치기가 어려울 테니까 사실 거기서 이제 탈당을 해서 제3지대나 뭐 비패권지대나 어느 쪽에 가서 뭐 좀 뭔가 재기를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아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저라도 그렇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손학규 전 의원 복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별로 명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그분이 아니어서 우리 정계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별 명분이 없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학규 전 고문 계열에 세력이 없다. 근데 저희가 정치 부기자 오래 해보지만 결국은 정치는 세력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마 어제 저녁까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참모들하고 손 대표하고 굉장히 다툼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네, 탈당하는 문제 가지고. 왜냐하면 참모들 입장에서는 지금 때가 아니다. 왜 지금 탈당해서 한다면 따라갈 사람도 없고. 지금 왜냐하면 이게 탈당을 하게 되면 지금 손학규계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일단 혼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 지금 따라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잖아도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 5분의 지금 회고록 때문에 지금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일단 좀 운기 조치를 해서 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손학규 대표는 내가 지금 정계 복귀를 하는 마당에 네. 더군다나 개헌해서 완전히 판을 바꾸자는 마당에 내가 이 당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이해해서 어제 밤까지도 치열한 논쟁을 거치다가 결국 오늘 손학규 대표 본인의 뜻으로 일단 탈당을 하셨는데 저는 참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정치는 새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편이 누구냐,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혼자 갔는데 뒤에 아무도 안 따라와요.
뭐 갔는데 문도 자기도 열어야 되고 뭐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차도 몰아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차 세력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저는 그러면 대표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내일 당장 탈당계를 내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몇 사람이 될까요? 저는 몇 사람이 아니라 저는 거의 없다고 거의 보죠. 없다고 봐야죠.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네. 아무래도 김종인 전 대표하고 다 합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합칠지도 모르죠. 네. 왜냐하면 김종인 전 대표나 손학규 전 고문이나 뭐 이런 분들이 또는 안철수 전 대표나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노리고 있는 게 뭐죠?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한 분만 있으면 나머지는 도와주고 그분은 이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각자 전부 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속으로 그렇게 꿈을 꾸고 계신데 그게 합쳐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얘기는 많이 되겠지만. 네, 명분이 좀 약하다 여러 가지로.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